저는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투자 목표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런 순서대로 한번 배워보자,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금 관리를 위해서 CMA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게 되겠네요. 자, MMF, RP, 발행음, 이름은 되게 어렵지만 이런 게 뭔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배워볼게요. 우선에 얘네들의 주 목적은 당연히 현금 관리를 위한 거예요. 요거를 깔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거를 결론을 냈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그림을 실제로 구현해 볼게요. 자, 신한은행이 있고 여기 이번에 CMA를 듣죠.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 한 얘기를 해요. 보험이 12만 원, 통신비가 5만 원, 차비가 10만 원, 그리고 청약이 10만 원. 그다음에 생활비는 있을 거고 생활비. 자, 그러면 투자를 위해서 내가 보낼 수 있는 한 달에 적정 수준의 투자금이 얼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10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적이에요. 퍼센트로 나누기 너무 좋은. 자, 우리는 CMA를 탔잖아요. 이게 이전에 배웠던 중심 계좌죠. 네.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뭐뭐 타냐면 자, 위탁 계좌 하나는 개별 주식을 위한 주식 계좌를 열었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위한 위탁 계좌를 열었고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이 있고 IRP는 따로 포스에 튼 게 있죠. 네. 그럼 이런 그림으로 지금 그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금액을 배분해 볼게요. 이 속에 들어있는 자산군들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일종의 자원 배분이죠. 이 자원 배분은 사실 비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요. 완전히 순수하게 개인의 결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연금들 있죠. 네. 연금들, 나의 노후를 위해 100만 원 중에 얼마를 내놓고 시작할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은 한 달 기준으로 0원에서 34만 원 그리고 IRP는 0원에서 59만 원이 맥스예요. 이 59만 원은 34만 원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니까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고 풀로 채웠다 그러면 IRP는 0에서 25만 원이 맥스가 돼요. 금액을 연금을 위해서 얼마를 떼놓고 싶어요? 일단은 20씩만 해서 뭔지 아는 과정을 갖고 싶어요. 좋아요. 20, 20. 자, 40을 여기 뺐어요. 자, 이렇게 이런 투자 전략들이 있고 여기에다 배분을 할 거고 CMA에는 사실 일종의 비상금 성격의 현금만 남아있을 거예요. 네. 비상금의 기준은 프리랜서나 뭐 사업자라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근로자라면 낮게 잡아도 되거든요. 많이 낮추는데 보통 그냥 5%? 네. 5%면 100만 원이면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두는 거예요. 비상금으로요? 네. 그리고 그 비상금은 뭘 하느냐? 진짜 말 그대로 현금이 필요할 때 이런 거 팔지 않고 네. 쓸 때 사용하는 거고 또는 내가 진짜 갖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의 가격이 유난히 빠져 있다. 네. 그럼 맨 먼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자산 하락의 비상시에 쓰는 거죠. 대기자금이네요. 네,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유용할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 5만 원 비상금을 두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든 쓸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을 빼놓는다고 우선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45만 원, 55만 원만큼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자산 배분과 심심한 투자인 자산 배분 그리고 남들처럼 막 즐길 수 있는 이 투자가 될 거예요. 이 투자에 얼만큼 나눌까요? 저는 겁쟁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10 그리고 나머지 자산 배분에 모두 넣겠습니다. 10과 45. 너무 오반가요? 근데 아니요. 주식 아직 모르니까 네. 아직은 많이 안 하고 싶어요. 네, 괜찮아요.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종목도 많고 한 달에 하나씩만 사면 되죠. 근데 한 주씩.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뭐야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느낌 받을 수 있냐면 IRP도 되게 자산 배분할 거고 보수적으로 할 거죠. 네. 여기도 보수적으로 세팅할 거고 여기는 불어나지 않는 돈일 거고 네. 뭔가 내가 빨리 부자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투자 목표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 마늘포트의 목적은 제가 은퇴한 뒤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네. 한 달에 250만 원씩 꼬박꼬박 월급처럼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진짜 잘 생각했어요. 내가
주식으로 빨리 모든 거를 빚을 내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부자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너무 가능성이 적죠. 근데 이렇게 무거운 투자를 해놓으면 부자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되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부자가 빨리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는 되게 좋죠. 희망이 없어. 잊고 지나다 보니까 돼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약간 그냥 평범하고 질 좋은 그런 생활의 수준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싶어요. 전 그게 제 부자의 기준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투자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렇죠. 돈을 우리가 이거 투자 왜 하느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죠. 자, 노후에 월 250만 원. 제 생각에 이 월 250만 원은 여기랑은 조금 상관없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먼저 국민연금 지금 열심히 내고 있죠. 네. 지금 우리 회사는 따로 DC 제도는 아니지만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IRP로 들 거예요. 그러면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IRP 따로 붙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연금저축 붙고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일반 계좌에서 자산 배분도 하고 있죠. 훌륭해. 그죠? 그리고 개별 주식은 계속 투자를 노후까지 하고 가면 쟤도 분명히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요게 쭉 만들어져서 요게 달성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싶어요.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국민연금 열어보면 내가 한 달에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가이드가 나와요. 네. 그거를 여기서 제하고 그것만큼 여기서 빼고 나머지는 이 많은 걸로 준비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잘 생각했어요. 자, 투자의 목표를 노후로 잡은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 진짜. 축하할 정도예요? 네. 이요! 배울 게 산더미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자, 이 안으로 들어가도 정말 깊이가 끝없이 펼쳐질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오늘 이 5만 원을 뭘 할지 스타트를 할 겁니다. 네. 생각보다 진도 팍팍 나갈 거니까 너무 느린 것 같다고 해도 별로 느리지 않아요. 그냥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주세요. 왜냐면 진짜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딱 배울 건 CMA에서 매달 5만 원 빼들 걸 뭘 할지. 네. 사실 이게 1,000만 원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는 거예요. 네.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CMA 안에서 할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고, 이 현금성 자산은 자, RP, MMF, 발행어음 같은 게 있어요. 자, 이름은 되게 어렵지만 기간을 정해두고 돈을 묶어두면 금리, 즉 이자가 조금 더 높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금이랑 똑같네요. 네, 은행에는 예금이 있고 증권사에서는 RP가 있는 거죠. RP가 약간 대표격인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은행에 우리가 통장이라고 흔히 부르죠. 네. 통장을 열었어요. 여기에다가 돈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 돈들을 이렇게 묶으면 예금이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묶이도록 해놓으면 이거 적금이죠. 네. 자, 이게 현금 관리에 은행에서 하는 거 끝이죠. 네. 똑같아요. 증권사에서는 통장이라고 뭐 잘 부르진 않고 계좌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도 돈이 들어있죠. 자, 이거를 묶었어요. 이 묶는 게 RP, MMF, 발행어무 골라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씩 사지도록 하는 적립식 RP, 적립식 MMF, 적립식 발행어음 다 따로 있어요. 똑같죠.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여기에 예전에 현금 두면 가만히 두면 아까우니까 그냥 예금 묶어두고, 네. 매달 금리 좀 더 준다니까 적금으로 약속해서 묶어두고. 네. 똑같아요. 현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그냥 두면 되는 거네요. 네. 맞죠? 네, 현금 넣고 이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울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어플에서 이 메뉴 찾아가지고 매수 누르면 끝나요.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냥 은행은 그냥 이자가 붙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수시형 이자가 붙죠. 네. 얘는 뭐예요? 똑같아요. 자, 요것도 그냥 두면 수시 입출금 금리가 붙죠. 네. 수시 입출금 이자가 붙어요. 대략 0.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내가 묶으면이 되죠. 내가 묶으면 이게 예적금이죠. 사실 특별히 어디에다 투자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일정 기간 묶기만 기간만 약속하는 개념이죠. 네. 자, 이거랑 진짜 비슷해요. 보세요. 두면 CMA는 뭐 준다 했죠? CMA 이자 주죠. 네. 근데 이 CMA 이자도 결국 RP, MMF, 발행어음 이런 걸로 내가 미리 정해놓은 거로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CMA 개설했지만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RP형 CMA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RP가 자동으로 사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증권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현금을 넣어둔 것보다 차라리 RP가 자동으로 사지도록 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CMA 자체는 빈 계좌 깡통이 아니라 RP형 CMA나 이런 상품이 자동으로 세팅된 게 기본값인 거예요. 무조건이요? 네, 되게 좋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RP는 언제든지 현금화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RP가 사지도록 해서 어쨌든 그 누구도 이자를 놓치지 않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자, 그렇게 두면 CMA 이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묶으면 좀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적립식이에요? 적립식으로 묶어도 되고 한 번에 묶어도 돼요. 네. 묶으면 어쨌든 이자는 높아지는 거죠. 네. 이 묶는 게 여기서는 단순히 예적금 기간만 골랐다면 증권사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자를 주는 방식에도 얘네들이 적용되는 거고 또 제가 따로 큰 돈도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얘네들이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자, 현금성 자산이고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정확히 얘기하면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단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인데 증권사에서 말하는 단기는 1년 이내예요. 그래서 RP, 발행어음,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최대 맥스 1년이에요. 3년짜리 RP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1년 이내에 현금들을 관리하는데 내가 목돈이어서 그냥 묻고 싶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내가 계속 돈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적립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걸로 커버 가능해요. 근데 모든 게 다 1년 이내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큰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네. 자, CMA에 있는 현금들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불리는 RP, MMF, 발행어음 이런 것들을 사는 걸 말하고요. CMA 자체는 이런 게 자동으로 사지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보통 있어서 그냥 두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이 속에서 내가 따로 묶어두고 싶거나 적립형으로 세팅하고 싶을 때는 RP나 MMF, 발행어음을 따로 골라서 이렇게 묶어두면 되는 거죠. 그럼 잠깐. 얘가 한 0.1 되잖아요. 연 이자율이죠, 얘가. 아마 더 낮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0.1을 본 게 한 1년 됐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예요? CMA 이자 지금 막 0.2, 막 0.25 막 이래요. 연 이자율로요? 네. 낮죠? 옛날엔 높았죠.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이거 막 2점 몇 프로 됐죠. 아하, 너무 늦어버렸네. 묶으면 막 3, 4%는 그냥 갖고 그랬구나. 5%짜리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CMA 이자나 이런 RP 이자, MMF 발행어음의 이자율들이 은행 거보다 몇 배가 높았어요. 네. 지금은 저금리죠. 저금리를 이길 수 있는 상품은 없어요. 0에 가까워져 버리면 얘가 0.1이고 얘가 0.2인데 얘가 2배라고 해도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먼 훗날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는 또 오를 거고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때 잘 활용하려면 지금 배워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얘네 셋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RP, MMF, 발행어음. 자, 단기 금융상품 삼총사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그냥 지금 여기서부터는 되게 이해를 위한 학문적인 거예요. 네. 자, RP의 뜻은 리펄처스 어그리먼트예요. 되돌려주기를 약속한 거예요. 증권사가 일정 기간만 돈을 자기들한테 맡겨주면 이자 붙여서 되돌려주겠다. 이금이랑 똑같죠, 방식은. 네.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어려울 뿐 저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죠. 알려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정 기간 맡겨두면 정해진 이자를 주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에요. 자, MMF는요. 머니 마켓 펀드예요. 펀드네요. 네, 펀드죠. 펀드는 증권사에 맡기는 게 아니죠. 이거 증권사에 맡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건 청소기 소리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사람 타고 다니는 청소기 소리 같아요. 네. 요거는 증권사에 맡기는 거예요. 네. 그냥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있죠. 그 증권사 지금 M사 떴죠. 미래에셋. 자, 증권사에 내가 투자금을 맡기죠.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그냥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예요. 머니마켓 펀드는 내가 M사에 돈을 맡기고 MMF를 사놓으면 이게 시장에 갔다 와요. 머니마켓이라는 거는 시장 이름이거든요. 네. 여기에 갔다가 거기서 이자 받아오는 거 이렇게 전해준다고 보면 돼요. 아. 이런
차이가 있죠. 내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금리 네. 차이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네.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머니마켓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예 쓸 일은 없는 시장이긴 한데, 금융기관들은 실제로 하루 이틀 서로 많이 돈을 주고 받아요. 네. 그때마다 서로 이자를 막 주고 받아요. 그 시장이 머니마켓 시장인데, 거기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이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넣어놓기만 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돈에 내 돈이 태워져요. 그리고 하루에 대한 이자도 다 받아지는 거고, 그게 내 수익률로 가져와지는 거죠. 자, 바램엄은 내가 증권사는 시큐리티스라고 불러요. 이름도 어려워요. 좀. 여기에 투자금을 맡기면 증권사가 약속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똑같죠? 네.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일정 기간 맡기고 이자를 받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맡기고 이자를 받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맡기고 이자를 받고, 이 이자도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자, 구조적인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자, 요거는 자, 증권사 망하면 못 돌려받죠. 예금자 보호 안 되죠. 근데 내가 투자금을 증권사에 맡겼는데 나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일종의 담보를 줘요. 네. 내가 100만 원을 만약에 넣어놨다, 샀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의 담보를 주는데, 그게 엄청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내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하나 준 거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증권사가 망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면 나는 이 채권을 현금화해서 회수하면 돼요. 근데 증권사가 안 망하고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다시 담보로 줬던 채권을 싹 가져가고 약속됐던 원금과 이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는 심플하게 이자가 붙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네. 안전장치가 있는 게 RP예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시장에 갔다 오죠. 이거는 얘랑 다른 차이가 있다면 정해져 있는 이자가 아니에요. 이 머니마켓은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는 시장 균형에 의해서 금리나 이런 게 정해지죠. 네. 사실 RP랑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조금 높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낮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얻는 수익이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얘도 채권 받는 건 똑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채권 없어요? 네, 채권을 받는 예보도 건 안 돼요? 예보도 안 되죠. 그럼 아무것도 안 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없어져도 사실 내 돈은 여기 있는 건데, 상관이 없구나. 시장이 망하는 리스크는 조금 더 낮죠. 그러면 얘는 금리는 정해져 있고 채권을 담보로 받는다. 네. 얘는 금리가 항상 변동되고, 네. 그리고 어차피 나는 펀드를 산 거기 때문에 네. 증권사가 망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네. 라는 차이가 있네요. 네, 일종의 안전장치에 맞게 또 장치가 막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좀 특이한 게, 얘도 또 안전장치가 있어요. 얘는 증권사에 맡겼죠. 이자를 줘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다른 건 담보가 없어요. 순수하게 증권사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증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 증권사 해야겠죠. 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는 게 초대형 IB라는 증권사들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큰 게 검증이 돼야 돼요. 네. 어디가 있냐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이렇게 세 곳이 지금 초대형 IB 인가를 받아져 있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초대형 IB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고객들이 맡긴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담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당연히 얘는 금리 좀 더 높아요. 얘보다 좀 더 높아요. 이렇게 셋 중에 항상 얘는 일정 부분 높아요. 당연히 구조상 담보가 없으니까. 좀 목돈을 묶어놓고 싶다 하면은 발행어음이 괜찮겠네요. 좀 큰 돈이면. 그렇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는 내 돈이 만기될 때 이 큰 증권사도 없어질 수는 있는 거죠. 항상. 네. 100%는 없으니까. 없어져서 내 돈을 못 줄 것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부담하는 거고, 그만큼 이자를 더 받는 거죠. 좀 활용법이 다르지는 않아요? 약간 예를 들어? 그렇죠. 자, 이렇게 구조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쓰느냐, 이걸. 네. 자, RP는 현금이 생기면 그냥 RP를 사두는 거예요. 조금씩요? 계속? 그렇죠. CMA에 현금을 넣어두면 자동으로 사지잖아요. 네. 결국 사는 거죠. 자, 주식 계좌에서, 즉 위탁 계좌에서 현금이 생겼어요.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현금 들어오잖아요. 근데 걔를 그냥 며칠 동안 두고 싶다. CMA로 갔다 오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주식 계좌 그 안에서 그냥 RP를 매수해두면 돼요. 며칠이라도. 왜냐면 일간 이자 다 주니까. 매수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사지는 건 아니에요? 주식 계좌는? 주식 계좌의 디폴트 값은 계속 현금으로 그냥 있게 돼요. 그냥 예수금의 형태로. 그 예수금에 대해서는 이자는 너무 작거든요.
그럼 RP형 CMA에서는 그 RP가 자동으로 사지는 거고 네. 주식 계좌에서 현금을 생겼으면 그거는 RP로 매수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주식 계좌에서 현금이 생기는 경우는 많죠. 네. 만약에 배당을 받든 네. 내가 주식을 팔았든 현금이 생기면 CMA를 보통 옮겨두잖아요. 네. 그게 RP를 사는 거랑 사실 똑같은 행위죠. 아, 근데 그냥 옮기지 않고 그냥 RP로 매수한다? 네, RP를 사두면 되고 실제로 고객관리, 자산가들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업무는 흔하고 많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커지면 RP 이자, 하루 이틀 이자도 생각보다 커요. 아. 그리고 그때 금리 높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억대의 돈이 있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이 지나면 막 진짜 큰 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 이자를 고객이 못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주식을 팔았어요. 이틀 뒤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잊지 않고 그때 RP 매수를 꼭 해놔야 돼요. 아.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이 RP 매수는. 그럼 주식을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얼만큼, 일부만 만약에 주식 사겠다. 그러면 일부만큼만 RP를 매도해서 다시 현금화 시키고 그만큼 또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CMA랑 주식 계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고 그냥 주식 계좌 안에서 RP를 묶었다가 풀었다 활용을 하는 거죠. 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현금이 보이면 그 계좌가 뭐가 됐든 나는 RP를 산다. 이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MMF는 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저축 계좌에서 현금이 보인다. 현금으로 들 거다. 네. 이거는 MMF.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연금 저축 안에서는 펀드를 매수할 수 있죠. 네. MMF는 펀드니까 아. RP를 살 수가 없어요. 왜요? RP는 펀드가 아니거든요. 아. 연금 저축은 금융상품 거래는 안 돼요. 펀드만 거래가 돼요. 이름이 연금 저축 펀드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RP 금리랑 MF 금리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연금 저축 계좌 내에서는 MF를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차이 정도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연금저축에서도 현금이 생기면 바로 MMF로 묶어놓는다. 네. 아,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펀드를 또 산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음. 펀드 또는 MF, 펀드 또는 MF. 아. 이게 연금저축. MMF는 거의 그때만 쓰게 될 거예요. 네. 일반 계좌에서도 MMF를 살 수 있는데 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행업은 활용법은 RP랑 똑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H, KB, 한투 세 곳에서만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이 세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러면 RP를 쓰는 것보다 발행업 쓰는 게 낫겠죠. 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이제는 하시겠죠. 그러네요. 이제 만약에 계좌를 열었는데 내가 여기 증권사를 쓰고 있는데 계좌를 열었는데 RP형 CMA를 가지고 있다. 네. RP형 CMA네? 그러면 업 메뉴에 들어가면 발행업형으로 전환하는 메뉴가 있어요. 전환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겠죠. RP형 CMA를 봤다면 뭐야 이거. 왜냐면 RP형 CMA가 기본값이에요. 발행업형 CMA로 바꿔주는 약정을 바꿔주는 메뉴에 들어가서 처리해주면 좋고 발행업도 수시형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수시형 있고 기간물이 다 따로 있어요. 아, RP도 다 따로 그렇고요. 있구나. MMF는 기간 정해진 게 없어요. 아. 얘는 무조건 그냥 하루 이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얘는 펀드니까요? 네. 아. 자, 그러면 또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만약에 여기인데 나의 CMA나 나의 주식 계좌에서 만약에 현금이 생겼다. 현금으로 둘 것 같다. 일정 기간 네. 둘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RP가 아니라 발행업을 매수해 두는 것이 좋겠죠. 완전 명확했어요. 그래요? 네.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RP랑 MMF랑 발행업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금리, 이자율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자율이라는 말이 입에 안 붙어요. 그래요? 금리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게 되고 자, RP는 확정이에요. MMF는 매일 바뀌어요. 발행업도 확정이에요. 근데 RP보다는 조금 더 높죠. 네. 얘네들은 비슷해요. 자, 두 번째는 안전장치, 단기 금융 상품들인데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각자 다른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RP는 먼저 채권을 담보로 줘요. 보지는 못해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자, MMF 같은 경우에는 펀드이기 때문에 내 돈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자, 발행업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IB라는 인가 제도를 만들어 뒀죠. 네. 자, 안전장치 이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금자본은 당연히 안 돼요. 표시할 필요 없겠죠, 다. 네. 그리고 자, 기간, 단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셋 다 1년 이내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RP 같은 경우에는 수시형 앤드 적립형 다 있어요. 자, MF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수시형이라고 보면 돼요. 만기 같은 개념이 따로 없어요.
기간 정하는 개념이 없어요.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고 발행어음은 수시형과 적립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법. 자, 활용법을 얘기해 보면 RP는 사실 연금저축을 제외하고는 다 RP가 가능한 계좌들이에요. 네. 뭐 CMA 그리고 주식계좌 그리고 뭐 ISA 계좌 그리고 IRP에서도 MMDA라는 거의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좌들에서 현금이 생긴다면 그리고 일정 기간 묶어둘 거라면 이거를 매수해 두는 게 활용법이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보통 여기서밖에 안 써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에서는 RP가 안 되기 때문에 RP의 대용으로 여기서는 MMF를 매수해 둡니다. 자, 발행어음은 요거랑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한투, KB, NH에서 현금이 생기고 이걸 묶어둔다면 발행어음을 매수해 두는 거죠. 그리고 조사해서 넣을 건데 자, 요게 자, RP 금리 표예요. 지금은 이런 상태의 금리를 RP가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MMF들이에요. MMF는 기간별로 금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 한 달 전, 6개월 전 이런 식으로 금리를 표현해요. MMF가 최근에는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은 이제 발행어음들의 금리 이렇게 정해져 있다. RP보다는 조금 높죠. 네. 근데 몇 개 안 되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접근만 하시다가 투자를 막 이제 일로서 계속 보게 됐잖아요. 아, 그죠. 그 영향이 제일 크죠. 맨날 옆에서 제가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좋은 삶의 변화가 좀 세대다. 있어요? 엄청 크죠. 그래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돈을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몰랐어요. 에? 잠깐만. 그러니까 네. 돈을 벌면 그걸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은 그냥 적금한다. 이게 이때까지의 제 그런 금융 생활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똑같이 졸업해서 똑같이 사회생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다 각자 너무 다른 자산들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제가 제일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이거 아닌데? 너무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났는데? 그 생각이 최근 들어 바짝 든 거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시작을 했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구나. 거기에 약간 현타가 왔죠. 그래도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뿌듯한 일이거든요. 아주 입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돈도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나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또 달라진 거 없어요? 삶에 달라진 거? 소비가 줄었다거나 그런 것도. 그죠. 그동안은 약간 절약이라고 하죠. 절약하면 절약 이꼴 고통이었어요. 왜 내가 이거를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거 진짜 와닿을 것 같아요. 절약은 고통이다. 고통이야, 고통. 네, 그거 화가 났죠. 열심히 한 달 절약하다가 갑자기 폭발해요. 막 먹고 막 입고 그렇게 그 약간 다이어트 요요를 겪듯이 계속 그 주기를 반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싹 다 끊었죠. 근데 그게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투자금으로 다르게 소비할 거니까. 절약의 의미가 고통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그러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절약 이꼴 돈 버는 거죠. 고통이 아니라. 절약은 수익이다. 돈이 오히려 됐다. 그래서 많이 벌어 보신 분들이 더 하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전 대표님 같은 분들도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으니까 절약하는 게 더 큰 돈일 거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줄이실 수 있는 거지 절약을.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줄여보겠다. 하나 더 있을까요? 엔잡. 엔잡. 저 부업해요. 그렇죠. 이거 엄청 강조했죠 제가. 네. 엔잡. 괜히 내 쓸데없는 고민의 시간을 차트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을 차라리 딴 일을 해라. 제가 엄청 강조했죠. 엔잡 시작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목요일 오전은 항상 엔잡 시간으로 저한테 주시죠. 네.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나중에 회사가 커지고 여유가 된다면 그런 복지를 만들고 싶어요. 옛날에 401k 했던 것처럼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보조금을 금액에 따른 보조금을 넣어줘요.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이거 영상에 꼭 나야지. 괜히 말하는 건. 오늘도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